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탠리가 돌아왔습니다. 스탠리의 초이스.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러브, 데스, 로봇의 시즌3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중에서도 뭐 다 재미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최고의 화제작은 마지막 9편 히바로 아니겠습니까? 제작자인 티 밀러가 감독한 에피소드 재밌고 이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로 전체를 또 제작했던 데이비드 핀처가 처음으로 연출을 맡은 나쁜 항해, 이것도 뭐 재밌게 봤습니다만 히바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꼭 제가 얘기해야 될 거리가 있는 작품이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To repeat myself, I am the only one who can keep this ship on a straight keel. To communicate. We can bring order to the chaos. 영화가 탄생한 지 한 120년이 좀 지났어요. 사진은 생긴 지가 200년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필름룩이다. 집에서 TV를 보면은 비디오룩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왠지 그 말 뜻에는 필름룩이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고 예술적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비디오룩은 예전 텔레비전 화질도 안 좋았으니까 좀 자글자글하기도 하고 색감 표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필름룩을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포토 리얼리스틱하다고 하죠. 말 그대로 사진으로 찍은 듯이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다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움직이는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움직이게 하면서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영화도 사진과 같은 포토 리얼리스틱 룩에 기반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포토 리얼리스틱 룩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0년 전부터 영화에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본격적으로 도입된 영화는 지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쥬라기 공원, 그리고 터미네이터 2의 놀라운 액체 금속인간 T-101이 보여준 그 경이로운 시각효과 장면. 그러다가 이제 픽사에서 드디어 풀 CG로 된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에도 디지털이 본격화되고 영화에도 디지털이 본격화되고 심지어는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도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옛날 카메라는 광학과 화학의 결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화는 렌즈는 똑같은 광학이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디지털 센서로 바뀌면서 광학과 디지털의 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극영화, 실사영화에도 미세한 룩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실사영화는 필름으로만 만들어진 영화에 비해서 왠지 좀 선명하고 쨍하고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F나 판타지처럼 시각 효과가 또는 CG가 많이 들어간 영화는 실사영화라고 그래도 왠지 사진 같지가 않고 좀 그림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블 영화 CG가 많이 들어간 장면은 사진 같지가 않고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픽처레스크한 룩이라고 얘기했어요. 픽처레스크한 룩이란 말은 왜 나왔냐면은 사실 예전에 서양 화가들은 최대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화가가 이름이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는 리얼하지 않으니까 이거 도저히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해서 그때부터 근대에 들어가면서부터 화가들이 이제 인상주의, 표현주의, 추상으로 바뀌면서 옛날식의 어떤 현실을 모사한 그림을 픽처레스크하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디지털이 영화에 들어오면서부터 왠지 필름이 줬던 리얼리스트한 사진 같은 현실감보다는 그림 같은 현실감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을 해도 사진과 같이 주는 생생함하고는 거리가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게임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디지털로도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현실 세계를 사진처럼 정교하게 재현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임이었던 파이널 판타지를 극영화로 만들었죠. 풀 CG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죄송하지만 망했습니다. 흥행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평가도 아주 이상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이널 판타지 같이 CG로 인간의 얼굴을 묘사하면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얼굴 같은데 사람 얼굴 같지도 않고 근데 막 사람처럼 막 걸어다니고 말하니까 이상해, 무서워, 싫어. 이런 언캐니 밸리, 불편한 골짜기라는 그 이질감이 생겼습니다. 디지털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디지털로 실사품을 추구한 영화에서는. 그래서 여태까지 그 디지털로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전략을 아예 바꿨죠. 캐릭터를 아예 동글지고 뭐 네모지고 뭐 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예 모양을 그냥 디지털로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애니메이션화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많이 취했었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나 보다. 디지털로 아무리 해도 그런 불편한 골짜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픽처리스크한 룩으로 가고 영원히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사진적인 현실감의 룩은 역시 영화가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히바로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히바로는 풀 CG 애니메이션이에요. 인간 배우는 어디에만 개입되냐면은 춤추는 무용수, 기기묘묘한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인간을 홀리지 않습니까? 그 춤을 췄던 무용수들은, 댄서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남자 배우가 하나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 목소리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무용수가 춤을 추면서 그 동작을 모션 캡처를 받아가지고 컴퓨팅을 했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전체가 100% 디지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은 푸에르토리코 정도로 짐작이 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데 너무 리얼해요. 물도 너무나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인간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가더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 특히 그 사이렌이 추는 춤은 왜 기묘한 느낌이 드냐 말이죠. 캐릭터의 얼굴과 그 댄서들의 무용 동작을 합성해가지고 렌더링을 건 건데 사람이 춤을 추게 되면은 표정이 그렇게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표정은 아주 일정하고 얼굴의 각도까지도 일정한데 몸은 기기묘묘하게 뒤틀어지면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사실적이에요. 이 장면이 주는 어떤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외에도 이 히바로에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VFX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한테 들으시는 것보다 이 우리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들으시고 또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요. 저는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바로가 보여준 디지털로 구현한 정말 사진과 같은 포토 리얼리스틱 룩이 앞으로 우리의 영화 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줬는가. 사실 최근의 영화에는 언리얼 같은 물리 엔진 기술이 영화에 많이 접목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는 LED 월에다가 언리얼 엔진을 띄워가면서 배경을 캐릭터의 움직임과 동시에 이제 일치시키면서 영화를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도 잘 알고 이 컴퓨터 그래픽도 잘하는 사람의 몸값이 아주 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히바로가 디지털로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포토리얼리스틱한 사진과 같은 현실감을 구현했다라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모든 영화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모든 영화의 룩이 포토리얼리스틱과 픽처레스크를 합쳐진 새로운 룩으로 갈 것인가?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영화가 사진과 같은 현실감을 구현하는 식으로 자꾸 발전한다면 인간 배우나 실사 촬영을 할 일은 없어질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더욱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포토리얼리스틱한 룩과 픽처리스틱한 룩의 경계를 허물 것이다 라는 예측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배우가 인간과 똑같은 전혀 불편한 골짜기 없이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연기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도 게임 중에서 유명 배우의 초상권을 받아다가 만든 게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은 인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협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시즌 3로 돌아온 러브, 데스, 로봇,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히바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러브 데스 앤 로봇 시즌2 보고 실망했어요. 실망했다가 시즌3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볼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또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핀처가 이번에 연출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최초 공개되자마자 먼저 본 열성 팬들이 히바로 끝내준다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1편을 봤을 때의 임팩트만큼은 아니지만 2편에 비해서 훨씬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팀 멜러 감독 안녕하십니까. 데드풀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본업으로 돌아오셨어요. 원래가 미술 쪽하고 시각효과 전문가였던 걸 알고 있는데 데드풀 잘 만들었다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감독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카메론 형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자기 제작사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하시고 이번에 또 연출도 하시고 본업으로 돌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러브 데스 로봇 같은 그런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핀처 감독님도 러브 데스 로봇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러브 데스 로봇에 참가한 뛰어난 한인 창작자들 응원 보냅니다. 더욱더 좋은 크리에이티브로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인 아티스트들의 기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테니스 초이스 러브 데스 로봇 시즌3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달에 더욱더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